이남용 교수의 실온 롱, 머스크의 스타링크 통신위성 제국이 대한민국을 정복한다. 1. 스타링크는 무엇인가? 스타링크는 단순한 위성 인터넷 회사가 아닙니다. 스타링크는 지구 저궤도의 수천에서 수만 기의 소형 통신 위성을 촘촘하게 띄워 지구 어디서나 하늘만 보이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행성급 프로젝트입니다. 전통적인 통신은 국가별 통신사가 땅 위에 기지국과 광 케이블을 깔고 바다 밑에는 해저 케이블을 깔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스타링크는 하늘 위에 거대한 통신 그물을 만들고 집이나 배나 비행기에 설치된 작은 위성 안테나로 직접 위성과 연결해 주겠다는 구상입니다. 2019년 첫 발사 이후 스타링크는 이미 저궤도 위성을 수천 기 단위로 궤도에 올렸고 전체 인공위성의 절반 이상이 스타링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숫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는 약 1만 2천 기 수준의 위성을 배치하는 것이고 향후 수만 기까지 확장할 수 있는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이 거대한 위성 군집을 기반으로 지구 통신 시장의 10에서 20%를 장악하고 연간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기, 스타링크 통신 위성과 링크의 글로벌 스탠다드 특징. 스타링크 통신 위성의 가장 큰 특징은 위치와 속도입니다. 기존 방송용 통신 위성은 지구에서 약 3만 6천 킬로미터 떨어진 정지 궤도에 머물렀습니다. 이 높이에서는 지구 자전 속도와 위성 공전 속도가 같아서 늘 같은 위치를 비출 수 있지만 신호가 왕복하는 데 500에서 700밀리초 정도 걸려서 지연 시간이 상당히 큽니다. 반면 스타링크는 300에서 1200km 사이의 저궤도에 위성을 올려 지연 시간을 20에서 50밀리초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정도면 광 케이블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화상회의, 온라인 게임, 원격 조종 등 대부분의 실시간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한 속도입니다. 이를 위해 스타링크는 수천 기의 저궤도 위성을 여러 궤도면에 나누어 띄워 특정 지역 상공에 항상 여러 기의 위성이 지나가도록 설계합니다. 통신 주파수는 주로 KU 대역과 KA 대역 같은 고주파 대역을 사용하여 1초에 수백 메가비트에서 1기가비트에 이르는 고속 데이터 전송을 지원합니다. 지상에서 위성을 향해 신호를 쏘고 받는 역할은 위성 접시나 평면형 위상 배열 안테나가 담당하는데 과거처럼 접시를 기계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빈 방향을 조절하는 방식이라 여러 위성을 빠르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의 또 다른 핵심은 링크, 즉 연결 방식입니다. 첫째는 지상과 위성을 잇는 업링크와 다운링크입니다. 집, 선박, 비행기, 차량에 설치된 사용자 단말과 지상 게이트웨이에서 위성으로 고주파 신호를 쏘고 받는 구조입니다. 둘째는 위성끼리 서로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위성 간 링크입니다. 스타링크는 위성들 사이를 레이저 광통신으로 연결하여 지상국을 거치지 않고도 위성망 내부에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지구 어딘가의 데이터가 해저 케이블이 끊기더라도 우주를 통해 다른 대륙으로 우회 전송될 수 있고 지상 인터넷 백본과 별개의 우주 백본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보면 저궤도 위성, 고주파 대역 전자식 위상 배열 안테나, 레이저 기반 위성 간 링크는 모두 차세대 위성 통신의 핵심 기술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이 네 가지 축을 한 번에 구현한 대표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글로벌 통신 구조가 세 개의 층으로 재편되는 흐름 세계 통신 시장을 국제 통계로 보면 이미 이동 전화는 인구 100명당 1회선을 넘어선 상태이고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도 인구 100명당 80에서 90명에 육박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정 브로드밴드, 특히 시골과 도서, 저개발국 지역의 유선 인터넷 보급률은 인구 100명당 10에서 20명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통신 공백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등장한 흐름이 바로 저궤도 위성 인터넷입니다.
지금 세계 통신 구조는 첫째, 해저 케이블과 대륙 간 광 케이블로 이어지는 지구 백본망, 둘째, 4G, 2G, F6G, 2G, F6G, 2G, F로 이어지는 지상 이동통신망, 셋째, 스타링크 같은 저궤도 위성망이라는 세 개의 층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지궤도 위성이 텔레비전 방송과 일부 통신 백홀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저궤도 위성이 실질적인 제3의 브로드밴드층으로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유럽연합이 자체 위성망을 추진하고 인도와 아프리카, 남미의 대규모 인구가 위성 인터넷 잠재 수요로 떠오르는 이유도 이 세 층 구조 때문입니다. 스타링크는 이 세 번째 층, 저궤도 위성 브로드밴드 층을 선점해 지구 통신 패권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가져오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대한민국 문 앞까지 온 스타링크, 대한민국도 이 거대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정 브로드밴드와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세계 최상위권이고 5G 속도와 커버리지에서도 선두그룹에 속합니다. 그러나 산골, 도서, 원격지역, 어선과 상선, 항공기, 군사작전지역, 재난지역에서는 여전히 통신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스타링크는 바로 이 틈새를 파고듭니다. 관련 부처는 스타링크 사용자 단말기에 대한 전파 장비 적합성 평가를 진행해 왔고, 스타링크 코리아와 해외 본사 간의 역무 제공 계약 승인 문제도 논의되어 왔습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강원도 산골마을, 동해와 서해의 어선, 제주를 오가는 항로, 해병대와 해군부대, 산불과 홍수로 지상 기지국이 마비된 지역에서 스타링크 안테나 하나를 세우고 전기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성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가 실제로 전쟁 내내 통신망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사례, 미국과 호주의 대형 산불과 홍수에서 위성 인터넷이 비상통신망으로 활용된 사례를 보면 앞으로 한국에서도 재난과 안보 상황에서 스타링크를 활용하자는 요구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5. 통신관계 구조의 재편, 국민국가 내 기업의 삼각관계가 바뀐다. 관계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스타링크의 본질은 통신관계 구조의 재편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은 국내 통신사에 요금을 내고 통신사는 국가로부터 주파수와 번호 자원을 빌렸으며 국가는 통신세계 보편 서비스와 재난통신 의무를 부과하는 삼각구조 속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나 스타링크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국민은 국내 통신망을 거치지 않고 해외 민간 기업과 직접 계약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게 됩니다. 통신비는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내 통신사는 그만큼의 수익과 고객 데이터를 잃게 됩니다. 세금, 주파수 대가, 망투자 의무, 재난문자 발송, 긴급통신 우선권, 감청과 수사 협조 등 기존 규제 틀에 딱 들어맞지 않는 회색지대가 대거 생기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스타링크 같은 민간 위성망은 전쟁 중 특정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단함으로써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비국가 행위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군사, 재난, 행정통신에서 스타링크 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이면 한미 동맹, 미중 갈등, 국제 제재와 외교 마찰에 따라 통신망이 외교 안보 협상 카드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동시에 위성망을 활용해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의 폐쇄적인 정보 통제 구조를 구조적으로 흔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도 열릴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관계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곧 통일 안보 전략과 직결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6.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한 대한민국 통신시장의 과제 국제 통계와 비교하면 한국의 통신은 양날의 검입니다. 한쪽 날은 자랑스러운 강점입니다. 고정 브로드밴드 보급률, 5G 보급률, 평균 다운로드 속도 등에서 한국은 늘 세계 상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누리고 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국내 시장이 포화되어
통신사의 추가 성장 여지가 크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쪽 날은 취약점입니다. 세계 평균을 보면 여전히 수십억 명의 인구가 안정적인 유무선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거대한 공백 시장을 두고 글로벌 저궤도 위성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이런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동시에 한국처럼 기술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상한 도서, 해양, 항공, 재난, 국방 등 틈새 영역을 파고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통신사는 수익성이 낮아도 국가 정책상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지역에서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장비 부품 단말을 만드는 국내 제조업체는 특정 위성 단말 규격에 종속될 위험을 안게 됩니다. 반대로 한국이 저궤도 위성, 통합 안테나, 차량 드론 선박용 통신 모듈 등에서 자체 기술과 규격을 확보하고 글로벌 표준 경쟁에 참여한다면 새로운 산업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통신 정책과 산업 정책은 이 양면성을 동시에 보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7. 규제를 넘어서 정보통신 주권의 아키텍처 설계가 필요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스타링크를 허용할 것이냐 막을 것이냐의 단순한 규제 논쟁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주권을 어떤 아키텍처로 설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연방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통해 통신과 네트워크를 단순 인프라가 아니라 국가 미션의 일부로 관리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을 헌법적 기본권, 국가안보, 산업정책, 디지털 주권이 교차하는 핵심 미션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첫째, 데이터 주권, 망 중립성, 위성 궤도와 주파수 사용권, 재난시 통신 우선권, 안보 관련 통신 통제 권한 등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정보통신 주권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둘째, 육지, 해저 케이블, 저궤도, 중궤도, 정지궤도, 위성을 하나의 그림 안에서 설계하는 지상위성 통합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어느 층은 국내 기업이 주도하고 어느 층은 동맹국과 파트너 기업이 공동으로 운용하며 어느 층은 민간망과 분리된 안보 전용망으로 둘 것인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부문부터 여러 경로를 가진 멀티루트 통신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상망이 마비돼도 위성망과 군사망, 국제망이 서로 백업하여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하고, 이 과정에서 스타링크 같은 해외 민간망은 위협이자 동시에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규제는 이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8. 맺은 말, 머스크의 그물 속에서 대한민국이 그릴 항해 지도 스타링크는 단순한 위성 묶음이 아니라 지구의 통신, 안보, 경제, 정치를 동시에 흔드는 거대한 디지털 그물입니다. 이 그물은 저궤도 통신위성과 고주파 대역 위상 배열 안테나와 레이저 링크라는 글로벌 스탠다드 기술을 한데 묶어 지상 통신망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3의 통신층을 우주에 띄우겠다는 시도입니다. 머스크의 계획이 두려운 이유는 위성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직 통신, 데이터, 우주, 안보를 하나의 통합 전략으로 엮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그물에 무방비로 걸려버리는 작은 물고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제 통계를 냉정하게 읽고 통합 아키텍처를 통해 우리만의 항해 지도를 그리는 주체가 될 것인지입니다. 머스크가 하늘에 수만 기의 스타링크 위성을 띄우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것은 통신 요금 몇천 원이 아니라 정보통신 주권과 국가체제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남용 교수의 실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